로마는 망할 이유가 없어 보였죠. 영토는 지중해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고,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고, 법과 도로, 행정 시스템은 지금도 기준으로 삼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제국이 결국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죠. 게르만족의 침입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로마는 그 이전 수백 년 동안 훨씬 더 거센 침입을 수없이 버텨왔다는 점이죠.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요? 왜 1000년 가까이 버티던 제국이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외부의 적이 강해졌다고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로마 내부에서 이미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었죠. 성벽이 무너진 날보다 훨씬 이전부터 안쪽에서는 조용히 썩어가고 있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로마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가장 큰 문제는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너무 잘했던 것이 문제였죠. 이긴 뒤에 무엇을 얻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잃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복이 계속될수록 로마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리해야 할 대상도 끝없이 늘어났죠. 영토, 인구, 생금, 군대, 행정, 이 모든 걸 하나의 중앙 시스템으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초기의 로마는 시민의 나라였습니다. 병사는 시민이었고, 시민은 국가를 지키는 주체였죠. 정치도 군사도 공동체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군대는 더 이상 시민의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돈을 받고 싸우는 직업 군인의 비중이 점점 커졌죠.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충성의 대상이 로마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급여를 주는 권력자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황제를 만들어주는 정치 도구로 변해갔습니다. 황제는 군대를 확보해야 했고, 군대는 더 많은 보상을 요구했죠. 권력의 중심이 뒤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선택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세금을 올린 겁니다. 하지만 부담은 공평하지 않았죠. 귀족과 부유층은 빠져나가고 그 무게는 평민과 농민에게 집중됐습니다. 사회의 균형이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버티지 못하고 토지를 포기했습니다. 도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로 넘쳐났죠. 로마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곡물을 무료로 배급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복지였지만 실제로는 의존 구조가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구조는 생산을 무너뜨립니다. 생산이 줄어들자 세수는 더 감소했고 국가는 다시 세금을 올렸죠. 여기서 볼 수 있듯 로마 경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집니다. 로마는 더 이상 성장을 통해 문제를 덮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복할 땅이 사라지자 내부의 균열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복이 멈추자 전리품도 사라졌습니다. 군인들에게 줄 보상도 부족해졌죠. 로마는 선택을 합니다. 외부 부족을 용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게르만족은 적이면서 동시에 로마 군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이 더 이상 로마인이 아닌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불안한 그림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로마를 위해 싸웠지만 로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미래보다 자신들의 부족과 생존을 먼저 생각했죠. 이건 배신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군사 문제와 동시에 정치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점점 더 자주 바뀌었고 대부분 군대에 의해 세워지거나 제거됐습니다. 안정적인 통치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어떤 시기에는 짧은 시간 동안 황제가 계속 교체되기도 했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긴 호흡의 전략을 설계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황제에게 중요한 건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살아남는 것이었죠. 그래서 단기적인 돈 풀기, 특권 남발, 무리한 조치들이 반복됐습니다. 이 선택들이 미래를 갉아먹은 겁니다. 경제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화폐의 금속 함량을 줄여 돈을 찍어냈죠. 겉보기에는 돈이 많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가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물물 교환이 다시 등장했고 장거리 상업은 붕괴되기 시작했죠. 제국 규모의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겁니다. 도시는 점점 쇠퇴했고 사람들은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중앙 권력은 의미를 잃어갔죠. 여기서 한 가지가 보입니다. 로마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해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와중에
종교도 변화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빠르게 확산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흔들리던 로마가 새로운 질서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전통적인 로마 가치, 시민의 의무, 공화적 정신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기독교는 몰락의 원인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선택된 결과였던 셈이죠. 여기서 해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로마는 너무 거대해졌습니다. 너무 넓었고, 너무 복잡했고, 너무 오래 유지됐죠. 시스템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는데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는 제국을 나누는 선택을 합니다.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분열의 시작이었죠. 특히 서쪽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서쪽은 경제도 약했고 군사력도 불안정했습니다. 중앙의 통제력은 급격히 약해졌고 지방은 각자 살아남기 시작했죠.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마 황제가 폐위됩니다. 많은 책에서는 이 장면을 로마의 멸망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그날에도 사람들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도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죠. 제국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고 이 장면은 공식적인 사망 선고에 불과했습니다. 로마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유지하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강대국은 왜 무너질까요? 외부의 적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부의 선택 때문일까요? 로마는 분명히 후자였습니다. 로마의 몰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각각은 합리적이었지만 전체를 보면 치명적이었죠. 이것이 제국이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로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후의 수많은 제국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국은 항상 가장 강해 보일 때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도 정확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로마 안에 살던 사람들은 체제를 믿지 않았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가 보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순간 어떤 제국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개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 왜 내가? 라는 질문이 늘어났죠. 이건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사람을 몰아넣은 결과였습니다. 세금은 무거웠고 보상은 줄어들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제국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못했죠. 여기서 공동체는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점점 강제로 유지되는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법과 군대는 남아있었지만 자발적인 협력은 사라졌죠. 이 순간부터 제국은 겉모습만 남은 껍데기가 됩니다. 지방에서는 로마 관리보다 현지 유력자가 더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중앙정부보다 당장 보호해주는 존재를 선택했죠. 여기서 중세 봉건 질서의 씨앗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존재했지만 국가답지 않았습니다. 명령은 내려왔지만 따를 이유는 없었죠. 로마의 통합력은 이렇게 서서히 증발해 갔습니다. 군대조차 더 이상 제국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봉급이 끊기면 떠났고 더 나은 조건이 있으면 돌아섰죠. 여기서 군사력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강한 군대란 숫자가 아니라 목적을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로마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래서 전투 없이도 패배가 시작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로마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로마가 처한 상황은 이미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개혁이 필요했지만 개혁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렸고 그건 곧 거센 저항으로 돌아왔죠. 황제는 개혁을 하면 빠르게 제거됐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황제는 시간을 버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문제를 다음 세대로 미루는 선택은 당장은 안정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부담은 더 커졌죠. 여기서 제국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사람들도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에는 옛날이 더 나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몰락의 전조는 이미 분명히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익숙한 시스템을 바꾸는 건 언제나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늘 늦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무너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로마는 붕괴됐지만 동쪽은 또 다른 길을 선택했죠.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쪽 제국은 규모를 줄였고 행정을 개혁했고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즉 살아남은 쪽은 변화를 선택한 겁니다. 이 차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바꾼 사회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린 사회. 로마의 운명은 바로 여기서 갈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멸망은 비극이면서 동시에 교과서입니다.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경고의 기록이죠.
여기서 역사의 진짜 역할이 드러납니다. 역사는 과거를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를 이해하라고 있는 겁니다. 로마를 보는 순간 우리는 지금의 세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거대한 국가, 복잡한 행정, 늘어나는 부담, 내부의 불만. 이 구조는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야기는 계속 반복해서 소환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도 로마처럼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신호입니다.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건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로마는 질문을 멈췄을 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강대국의 조건은 힘이 아닙니다. 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로마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보이죠. 성공은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는 그 독을 가장 오래 마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멸망은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의 후유증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로마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마인은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유능했죠. 문제는 그 유능함이 과거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로마는 자신이 만든 방식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국가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환경에 맞게 진화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로마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몰락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선택들이 조용히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역사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로마를 다시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답을 실제로 선택하느냐입니다. 로마는 경고했고 역사는 반복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함을 유지할 것인가, 바뀔 것인가. 로마는 전자를 택했고 우리는 아직 후자를 선택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인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버티고만 있습니까? 버티는 것과 살아남는 건 다릅니다. 로마는 오래 버텼지만 결국 살아남지 못했죠. 이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교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로마를 비웃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역사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1000년을 버틴 제국도 선택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건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결정이었습니다. 로마가 1000년을 버티고 무너진 진짜 이유, 그것은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로마의 몰락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